SGLT2 이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외에 다른 당뇨 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포민은 과거부터 당뇨병에서 1차 약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신부전, 만성콩팥병, ASCVD가 없는 환자의 경우 1차 약제로 공고되고 있습니다. 사고치 여과율이 30 이상인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고치 여과율이 45 미만이면서 30 사이인 경우에는 1000mg 정도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장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욕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장관 부작용이 있는 환자에서는 약물의 감량이나 중단을 고려해야 되겠고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 B12 디피션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DPP-4 이니비터는 부작용이 없고 저혈당의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DPP-4 이니비터의 CVD 아웃컴 연구들은 모두 다 해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DPP-4 이니비터는 주요 심혈관계 부작용을 감소시키지도 않고 증가시키지도 않는 선에서 해롭지 않다는 점에서 만족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고 저혈당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ASCVD가 있는 환자 또는 ASCVD 고위험군에서는 우선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환자에서도 주요 심혈관 사건, 심혈관 사망, 뇌졸중 및 심근경색을 동일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구 세마글루타이드를 제외하고는 주사제인 것이 한계가 되겠으며 메스콤, 구토 및 설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장관 부작용을 감안해야 되고 체중 감소를 싫어하는 고령 당뇨 환자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SGLT2 이니비터는 ASCVD가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 이점을 입증했고 신부전과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는 더 이상 당뇨에 관계없이 1차 약제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나이든 환자가 젊은 환자보다 비슷하거나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 면에서 탈소나 요로감염, 요실금, 악화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특징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생식기 감염을 보면 칸디다 바자이네티스가 흔히 생기는데요. 기존의 RCT 결과에서는 5% 정도 보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열에서 한두 명 정도 칸디다 바자이네티스가 생길 수 있고 그보다 더 흔히 생기기도 합니다. 환자 관리 및 상담의 포인트로는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칸디다 바자이네티스의 경우에는 약제 중단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진균제 바자이날 탭이나 연고 등을 사용해서 충분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발성 감염이 지속되고 환자가 너무 불편할 경우에는 중단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요로 감염의 경우에는 SGLT2 이니비터의 부작용으로 처음에는 우려가 많이 되었지만은 다른 RCT들에서 위험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위생을 잘하고 좋은 혈당을 유지하고 요로 감염을 조절할 수 있다면 SGLT2 이니비터의 중단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탈수는 처음 SGLT2 이니비터를 복용했을 때 배뇨량의 증가로 인해서 탈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충분하게 드시라고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식스 같은 루프 다이어리틱스를 기존에 사용하던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이노제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KI 또는 신장장애가 있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으로 신장 기능을 평가해서 신장 기능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루프 다이렉티스를 사용할 때는 용량을 조절하고 신독성 약물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가 급성으로 진행하고 또는 급성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SGLT2 이니비터를 보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당뇨병상 케톤산 혈증은 일형 당뇨병에서 보고가 되어 있고 레이턴트 오토이뮨 다이비티스 인 에이들트에서도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사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72시간 전에 SGLT2 이니비터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최근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수술 같은 이런 큰 수술을 받게 된다면 72시간 전부터 SGLT2 이니비터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형 당뇨병에서도 SGLT2 이니비터를 피해야 됩니다. 증례를 보겠습니다. 57세 남성 환자이고 175cm에 92kg, 체질량 지수 30인 비만 환자입니다. 건설일을 하시면서 야식과 술을 자주 드십니다. 일하시면서 콜라 등 음료수를 자주 마시고
건강검진 결과 당뇨가 진단돼서 진료받으러 오셨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서 허리 둘레도 97cm 정도 되시고 평소 코골이가 심하고 무호흡도 자주 생겼습니다. 혈압은 145에 92 정도로 고혈압이 있고 복부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있으며 소변 검사에서 알부민료가 나왔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8.7% 정도로 증가해 있고 크레아티닌은 1.2, 에스티메이티드 GFR은 73 정도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35로 감소해 있고 TG는 증가해 있고 LDL 콜레스테롤은 145로 증가해 있습니다. 이분에게 당뇨가 처음 진단된 상태에서 SCBD 예방, 당뇨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금연을 권고하고 필요하면 금연약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로 인한 암발생 위험 증가나 혈당, 체중 등을 고려했을 때 금주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야식을 먹지 않고 구체적으로 밤 7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음료수를 먹지 않고 음료수 대신에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이분처럼 SGLT2 이니비터를 일자역으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분의 경우에는 음료수를 금지하면서 물을 하루에 1.5리터 이상 많이 마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가능한 구체적인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 같은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로 하루의 활동량이나 보행수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드백과 측정이 가능합니다. 처음 진단된 당뇨 환자입니다. 이분에게 조기에 집중 치료를 하면 당뇨를 약 없이 조절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주면 여기에 동의하면서 인텐시브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의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란셋 2008년도에 발표된 처음 진단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중국에서 시행된 연구입니다. 처음 진단된 당뇨 환자로 약 50대였고 BMI 25 정도의 A1C는 9.5에서 9.8인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펌프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혈당을 조절하거나 다중 일일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거나 글리클라자이드 메포민 경구 혈당 강화제 복합요법을 사용해서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하니까 약 없이 당뇨를 조절하는 다이베틱 레미션이 인슐린 펌프군에서는 2명 중 1명, 다회 인슐린 주사군에서도 약 2명 중 1명, 경구 혈당 강화제 군에서는 4명 중 1명에서 다이베틱 레미션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시행되었습니다. 처음 진단된 당뇨 환자로 평균 나이 47세에서 48세 정도였고 BMI 25에서 27 정도, 당화 혈색소 10 정도 되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인텐시브하게 인슐린 치료 또는 글리미피라이드 메포민 복합제를 사용한 경구 혈당 강화제를 사용했을 때 당뇨 치료제 없이도 당뇨 조절이 되는 것이 인슐린군에서는 3명 중 2명 정도로 가능하였고 경구 혈당 강화제군에서도 10명 중 2~3명 정도에서 다이베틱 레미션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처럼 처음 진단된 당뇨 환자, 특히 비만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집중 치료를 하면 다이베틱 레미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당뇨 치료의 목표로서 더 이상 혈당 조절이 아니라 당뇨를 완치하고 당뇨를 정복하고 약 없이 당뇨를 조절하는 레미션을 당뇨 치료의 목표로 제시보자 라는 리뷰 아티클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당뇨를 정복하고 다이베틱 레미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체중 조절이 필요한데요. 그를 위해서 베리아트릭 서저리 같은 메타볼릭 서저리, SGLT2 이니비터나 GLP-1 아고니스트 같은 이런 체중 감량을 위한 체중 감량이 가능한 약제, 인텐시브한 인슐린이나 인텐시브한 라이프스타일 이처럼 인텐시브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통한 체중 조절이나 인슐린이나 설포닌유리아, SGLT2 이니비터, GLP-1 아고니스트, 메포민, 메타볼릭 서저리 등을 통한 철저한 혈당 조절이 당뇨 레미션 그리고 당뇨를 정복하는데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한 당뇨 환자는 살 빼고 운동하면 약 없이 당뇨를 조절하는 당뇨 레미션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RCT들이 있습니다. RCT 결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진단된 40대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다이아뎀 1 연구 결과를 보면
처음 진단된 40대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10에서 15kg 정도 철저하게 체중 조절을 하면 10명 중 6명이 당뇨약 중단이 가능하였고 2명 중 1명이 혈압약 중단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이렉트 연구에서는 50대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인텐시브하게 체중 조절을 해서 10에서 15kg 정도 뺀다면 2명 중 1명이 당뇨약 중단이 가능하였고 2명 중 1명이 혈압약 중단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인 환자들은 어떨까요? 룩 어헤드 연구는 당뇨를 앓은 지 좀 오래되시거나 50대 후반이나 60대 이상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입니다. 룩 어헤드 연구에서 인텐시브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으로 체중 조절을 하면 1년 뒤 당화 혈색소나 당뇨약 사용은 조금 감소했지만은 롱텀 팔로업 했을 때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롱텀 팔로업 시에는 일반적으로 건강 수준이 보통 이상인 당뇨 환자들에게서는 인텐시브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과 체중 조절을 통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나타났지만은 베이스라인 당화 혈색소가 6.8 미만이고 일반적인 건강 수준이 보통 미만인 당뇨 환자들에게서는 심뇌혈관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는 해로운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50대 후반이나 60대 이상의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당뇨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고려해서 환자가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제2형 당뇨병의 초치료 약물로 복합요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합요법 중에는 처음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포민에다가 저혈당 위험이 낮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DPP-4 이니비터나 SGLT2 이니비터, 피오글리타존이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의 초치료로 메포민의 DPP-4 이니비터나 SGLT2 이니비터, 피오글리타존을 처방할 경우 저혈당 증가 없이 더 나은 혈당이 조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병용요법이 이제 더 널리 공고가 되고 있는데요. 병용요법의 혼용 및 안전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각 약물들이 갖고 있는 베타세포 보호 효과들이 더 향상이 되면서 부작용은 각각 당일 제제를 사용했을 때의 정도의 부작용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병용요법이 도리어 더 약간의 경미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해 4월부터 당뇨병 병용제의 고시가 달라진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A1C가 7.5% 이상인 경우에는 예전부터 메포민을 포함한 이제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였고 이제요법을 2에서 4개월 이상 투여해도 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3제 병용요법이 가능했는데 4월 달부터 3제 병용요법의 급여가 확대되어서 이제는 메포민에다가 SGLT2 이니비터에다가 DPP-4 이니비터를 3제로 사용해도 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원이 원장님들이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은 고혈압 당뇨병 적성성 평가입니다. 올해도 2023년 3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적성성 평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적정성 평가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혈압 조절률, 즉 혈압이 140에 90 이하인 환자의 비율, 당화 혈색소 조절률, 당화 혈색소가 7% 이하인 환자의 비율, 혈액검사, 평가 대상 기간 동안 혈액검사 중 한 가지 이상을 시행한 환자, 요일반 검사, 요일반 검사 중 한 가지 이상을 시행한 환자, 심전도 검사, 심전도 검사 중 한 가지 이상을 시행한 환자, 당화 혈색소 검사,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당화 혈색소를 2번 이상 시행한 환자, 지질 검사, 평가 기간 동안 LDL 콜레스테롤을 1번 이상 측정한 환자, 당뇨병증 신증의 선별 검사로 소변 알부민 배설 검사와 사구치 여과에 관련 검사를 모두 시행한 환자, 모두 시행했기 때문에 크레아티닌과 유린 알부민 크레아티닌 레이시오로 각각 다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자 중 2년 동안 안저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각각 적정성 평가의 기준입니다.